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올해 저희 고추밥 만드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하우스 전체를 가을부터 해서 한 3번 정도 신경 로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농사를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고추를 심는 두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 헛골을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이제 고추가 어느 정도 자라고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뿌리가 저 두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헛골까지 뻗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저 헛골에다가 추비도 해야 하고 물 공급도 충분히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게 되면 바퀴의자 같은 것을 놓고 그 위에 타서 저 헛골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 두둑이 중요한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저 헛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밭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저 헛골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고추를 심었던 두둑 부분만 아주 제한적으로 밭갈이를 했습니다. 이 힌트를 얻은 것이 어떤 계기냐 하면 틀밭이라고 밭의 일부만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방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심어지는 곳만 경운을 하면 되고 나머지 그 외의 부분은 굳이 경운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밭갈이를 하고 나서 퇴비나 덕해질 비료나 이런 것들을 뿌리게 되면 고추 두둑으로 쓰이는 곳은 일부인데 나머지 필요 없이 손실되는 저 헛골에 뿌려지는 퇴비와 그리고 기타 다른 양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모양을 올해 시도해 보는 하나의 또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아주 제한된 부분만 신경 로타리를 하고 나서 그 부분만 기비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액비 형태로 물 공급을 할 시점에 여러 영양소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기비에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물 공급할 시점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된다면 초기에 굳이 많은 비료나 양분을 토양에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밭에 일부만 두둑을 만들 곳만 경운을 했고, 그리고 그 부위에만 아주 부분적으로 또한 제한적으로 기비를 했습니다. 저 반대편을 낮은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헛골이 아주 반듯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두둑을 만들고 나서 저 헛골을 저런 정도의 평탄화를 하려면 아주 힘든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우스 안은 장마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단단한 흙을 다뤄야 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둑을 만들고 기비를 한 후에 어떠한 관리를 했는지 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점적 테이프를 사러 농협에 잠시 갔다 온 사이에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걸 하나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저희 집사람이 일을 도와준다고 아주 멋들어지게 마무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양 소독한 것도 조금 보입니다. 두둑을 다 만들고 나서 괭이를 이용해서 한 가운데를 살짝 팠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자면
기비로 퇴비와 기타 몇 가지 양분을 공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비닐 멀칭을 하고 작물을 심게 되면 그 비분이 가지고 있는 독소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외부에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작물을 심다 보면 그 피해를 입는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추 두둑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서 고추를 정식하기 전에 일정 정도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토양 소독에 사용한 약재는 아리임이다라는 농협 케미칼에서 나온 그러한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점적 테이프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적 호스라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좀 더 내구성이 있는 자재가 있기는 한데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이물질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구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해서 점적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줄로 점적 테이프를 깝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고추가 심어진 양쪽에 점적 테이프를 깔아줌으로 해서 물 공급을 균형 있게 해줘서 고추가 치우치지 않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점적 테이프를 거치하고 쭉 늘어뜨리는 방법은, 지금은 제가 파이프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저희 집사람이 점적 테이프를 가지고 저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의자를 양쪽에 걸쳐 놓는다든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걸쳐 놓는다든가,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거치할 수 있는 장치를 아시바 파이프로 만들어서 사용한 적도 있는데,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치 켜서 물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잘 돌고 있고, 물 제대로 떨어진다. 저 끝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제대로 거기까지 가나? 물 시설을 하실 때는 낮은 쪽에서 물이 높은 쪽으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은 물이 떨어진다. 여기까지는 다 왔어. 정상. 저쪽도 이제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긴 한데 지금 현재 밭이 이렇게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물을 많이 주면 그 물들이 다 흡수될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이 이 표면에만 살짝 머물러 있다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이렇게 한 방울씩 점적 형태로 소량 공급하는 것이 물의 흡수에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는 약간 길게 저희가 점적 호스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적 테이프가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른 아침에 나와서 보면 여기 하우스가 대략 한 50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이 정도 길이에서 50cm 가까이 이 점적 테이프가 수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이 점적 테이프를 설치할 때는 좀 넉넉하게 설치를 해뒀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쪽 줄도. 이쪽은 다 떨어지고 이쪽. 오케이. 됐어. 이만하면 됐고 다음 하우스로 이동합시다. 비닐 씌우고 마무리 작업한 다음에 고추를 정식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